자, 저는 베이지 V넥 단수에 맞춰서 21번 세트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42단. 처음에 1, 2단 뜬 거 포함하면 46단이에요.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20단 간격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단수 계산하실 때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밑에 코를 보시면 단수를 세실 때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거부터 단을 세워 주셔야 되거든요. 요거부터. 그래서 그 단수부터 계산을 해서 20단에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리고 21번째에 걸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부터 2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44단을 떠야 되잖아요. 총 합쳐서 42단이 레글런 늘림이었고 2단은 원래 그냥 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까지. 여러분들도 표시를 하실 때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소매 따로, 뒷판 따로, 앞판 따로가 돼요. 그래서 뒷판에도 똑같이 20개 간격으로 표시, 그리고 소매도 양쪽을 해주세요. 양쪽을 해주셔야지 소매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뜨기 때문에 단수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뒷라인 같은 경우에는 50단이 되는 게 맞습니다. 48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50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으로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작업은 이제 원형뜨기 만들어줘요. V라인 여기 코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제 원형뜨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45단 작업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뒷V 넥 같은 경우는 51단부터 작업이 되는 거 순서 숫자가 바뀌어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코를 만들어 줄 건데 그 한 코는 앞부분, 얘랑 만나는 V넥 요 부분, 여기에 한 코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개수를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 좌측으로 43코, 우측 좌측으로 43코예요. 그리고 뒷판 코는 87코입니다. 한 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한 코를 여기에서 줄 거예요. 뒷라인 같은 경우에도 49코, 그 다음에 49코, 여기는 딱 맞아요. 그죠? 98코로 양쪽에 딱 맞지만 여기는 V라인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 코를 더 만들어요. 그러면 뒷판하고 한 코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앞목 늘림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레글런만 늘려주세요. 레글런 네 군데의 위치만 이제 KRL과 KLL 기법으로 늘려주시고 앞목은 KFB 하지 않고 그대로 떠줍니다. 자, 한 단을 다 뜨고 왔습니다. 이제는 연결할 거고요. 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원형뜨기 하실 때에도 크게 이 줄에 지장 없이 바로 연결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가마코 만들어서 들어갈 건데 이 가마코가 어디 부분이냐면 V넥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죠. 기둥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중심. 그래서 가마코를 만들어서 여기 중심코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갈 겁니다. 이렇게 기둥으로 올라오는, 나중에 이제 요거 떠서 고무단으로 마무리 하실 때 이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코가 필요해요. 지금 그 부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마코를 만드는데 가마코 만드는 방법은 실을 감아서 만든다고 해서 가마코예요. 이렇게 검지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마코거든요. 근데 이 가마코의 단점은 만들기는 쉬운데 이 단점이 뭐냐면 떴을 때 구멍이 조금 사슬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V넥 중심을 잡았을 때 구멍이 여기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코사슬을 움직여서 옆으로 조금 밀게 정리를 하면 구멍을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마코 말고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좀 더 탄탄한 코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가마코가 편하다 그러면 가마코 잡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조절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좀 탄탄한 코를 추가했을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코 잡을 때 이렇게 C자 만들어서 이 사이에 이렇게 Y자 만들어서 코 만들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 더 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 잡듯이 잡고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지금 한 바퀴 더 돌면서 튼튼한 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대신에 가까이에 두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도 코와 코 사이 간격이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붙여놓고 실을 당겨서 이 코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럼 일반 가마코를 만들었을 때보다 아래가 좀 탄탄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 가마코로 하셔도 되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마코로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아서
앞에 있는 실을 꼬아서 이렇게 넣는 방법. 그럼 여기 감았기 때문에 밑둥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X자로 그냥 꼬여져 있죠. 자, 이게 가마코 방법. 아니면 좀 더 탄탄한 코를 만들 때는 일반 코 만들듯이 이렇게 Y자를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코 만들기. 대신에 최대한 여기 앞에 있는 코에다가 실을 옮겨 놓고 이거를 당겨준다.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조절해서 한 번에 확 빼지 마시고요. 간격 조절하면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둥이 탄탄하게 잡힌 코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요거를 중심 코니까 요 코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 앞에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부터 원형뜨기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코를 바로 연결해서 뜰 거예요. 지금 단은 짝수단 뜰 차례죠. 지금 45단 떴고 또는 51단을 떴어요. 그럼 이제 46단 내지는 52단 뜰 차례입니다. 짝수단은 안 뜨기로 그냥 한 바퀴를 돌렸었어요. 늘림 없이. 근데 이제는 무조건 다 겉뜨기 방향이에요. 원형뜨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림 없이 그냥 겉뜨기로 한 바퀴를 돌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몇 번을 해야 되냐면 딥 V넥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5번만 반복할 거예요. 5번. 그래서 10단을 추가하게 되면 60단까지 뜨는 거예요. 베이직도 마찬가지로 8번 반복을 하면 총 뜨는 단수는 60단이 똑같습니다. 횟수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2단에 한 번씩 늘림 반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늘렸잖아요. 뜨면서 늘렸죠. 그럼 지금 겉뜨기 한 바퀴 도는 거는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헷갈려져요. 내가 요번 단에 늘렸는지, 요번 단 안 늘렸는지 헷갈리죠. 그러면 뜨면서 가시면 내가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선 요걸 한번 떠볼게요. 우리가 지금 늘리지 않는 단 뜰 차례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 마커 걸어야 돼요. 얘 원형뜨기이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끝이다 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커로 마커 표시하고 지금 늘리지 않는 단위니까 그대로 떠줍니다. 여기 뜨실 때 연결해야 되니까 좀 당겨주세요. 벌어지지 않게. 이 부분이 연결되니까. 자, 이 레귤러 위치에 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늘렸었잖아요. 이 늘린 단의 코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떠야 되는 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뜨고 원래는 늘려야 돼요. 여기서 늘려야 되죠. 근데 코를 보세요. 지금 늘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올라와져요. 그럼 이건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그럼 방향이 지금 요 상태네. 그러면 요번 단은 늘리지 않는 단이네. 그냥 떠주시면 되고 이거를 뜨고 났을 때 이렇게 뜨고 나야 사슬이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거를 다음 단에서 늘릴 수가 있는 코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만약에 깜빡하고 이거 늘려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코가 이상하게 끌어올라오죠. 얘한테 바로 밑에 있는 코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크게 올라온단 말이죠. 이거는 앞에서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만 보고도 지금 늘리는 단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은 늘리지 않고 그냥 쭉 뜨는 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늘리려고 하다 보니 이 코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늘리면 안 되는 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단에 한 번씩은 레귤러는 늘려주고 한 번은 그냥 쭉 겉뜨기로만 한 바퀴를 돌고 그래서 계속 겉뜨기로만 가시는 거예요. 총 그래서 60단까지 그 도 안에 있는 단수만큼을 반복해서 올라오면 코가 당연히 레귤런이 또 2단에 한 번씩 늘어나기 때문에 양쪽에서 8코, 그럼 총 16코가 늘어나거든요. 소매도 그렇고 앞판, 뒷판 모두. 그래서 완성하고 났을 때는 전체 코수가 374코에 앞코, 뒷코가 103코, 그 다음에 레귤러는 똑같죠. 레귤러는 똑같이 나오면 되고 소매코 78코가 되면은 우선 원형뜨기 작업은 완성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딥라인도 여기 보시면 109코, 우리가 앞에 한 코를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는 109코고 뒤에는 108코예요. 그리고 78코 똑같이. 단수 60단까지 떠서 오시고 난 다음에 소매 분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귤러 늘림 추가로 8세트 16단 뜨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소매 분리할 차례예요. 그 안에 보면 4번 소매 분리 작업할 차례입니다.
자, 소매 분리하는 이 작업, 이 포인트에서 이제 사이즈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업은 몸통이나 소매를 좀 더 코를 더 늘려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레귤런 사이즈로 그대로 여기까지 뜨신다면 샘플에 나와 있는 센치만큼 25cm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로로 재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동 길이가 나오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지금 그러니까 두 단에 한 코 늘림한 걸 8번 반복했잖아요. 그거를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반복 횟수를 더 늘려주시면 당연히 코도 늘어나고 길이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cm당 한 4단 간격이 나오거든요. 게이지로. 그러면 4번, 4단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 더 두 세트를 반복하시면 되죠. 두 단에 한 코 늘림을 두 번 반복을 더 해주세요. 그러면 양쪽에 다 두 코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이 딱 좋다, 그럼 여기에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나눠주실 때에는 소매 분리, 이제 소매 분리 부분, 여기 양쪽에 이 부분이 소매가 빠지고, 이 부분은 이제 쉼코로 뺄 거거든요. 요거 빼고, 그리고 앞판 뜨시면서 가마코 이용해서 뒷판으로 연결, 다시 뒷판 뜨고 가마코 연결해서 앞판으로 연결. 그 작업을 하시면서 소매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분리, 이 작업이 지금 들어갈 겁니다. 가슴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지금 이거 세탁 전이라서 조금 흐늘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 샘플에서 보면 지금 이 작업에서 가마코를 10코, 양쪽에 10코를 했을 때 45에서 47cm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47 같은 경우에는 딥 사이즈, 딥 V넥을 했을 경우 이미 코스가 여기서 조금 더 많기, 5코가 많기 때문에 한 47, 48cm 정도가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5코가 줄었기 때문에 약 45cm 완성됐을 때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아까 진동해서 늘리는 부분 방법도 있지만 여기 가마코를 이용해서 앞판과 뒷판 연결할 때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동해서 무작정 너무 늘리면 소매 부분이 너무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조금 옆구리 부분이 휑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진동 길이는 25cm는 기본적으로 한 라지를 입으시는 분들도 이 정도 사이즈면 넉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동을 늘리지 마시고 지금 가마코 부분에서 늘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입어봤을 때 25cm 했을 때도 제가 입었는데도 조금 큰 느낌이 났었거든요. 제가 이제 66 사이즈, M 사이즈 입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라지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진동 길이에서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시고, 가슴둘레 품을 여기서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마코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소매 분리를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소매 분리하는 방법 중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앞판 뒷판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마무리하고 나면 이 코스가 나오죠. 앞에 뒤에 코스, 소매 코스 얼마 이렇게. 이제 레글런 코스 부분이 있어요. 이 레글런 코스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레글런을 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얘를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소매 부분으로 한 코, 그리고 앞판으로 두 코. 여기도 앞판 부분이니까 앞판으로 두 코, 소매로 한 코. 뒷판에 있는 거는 뒤로 두 코, 앞으로 한 코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나눠주면 소매 부분에 플러스 두 코가 되고 여기 뒤에 보면 양쪽에서 두 코씩 오니까 플러스 네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7코가 103코이지만 레글런에서 두 코, 두 코, 네 코가 왔기 때문에 107코가 되는 거고 소매도 원래 78코지만 양쪽에서 한 코씩 왔기 때문에 80코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하는 순서는 여기 보시면 시작 마커부터 떠서 51코를 뜨고 지금 우리 시작 마커 여기 중간에 걸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1코예요. 마커 전까지. 마커 전까지 51코를 뜨고 우리 앞판으로 레글런 코 몇 개 갖고 오기로 했어요? 2개 갖고 오기로 했죠? 그럼 2코를 뜬 다음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우선 뜰게요. 자, 여기까지가 51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커를 빼고 앞판으로 2코를 넘겨요. 자, 2코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소매잖아요. 그죠? 소매 부분. 자, 이 소매 부분은 다른 안 쓰는 바늘 있으시면 안 쓰는 바늘에다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도 마커 빼고 남은 거는 그대로 안 뜨게 하듯이 이렇게 방향은 바늘 방향은 안 뜨게 하듯이 넣어서 이렇게 코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안 뜰 거니까 쉼코로 놔둘게요. 만약에 여유분 바늘이 없다 그러면 돗바늘에 다른 색 실 있죠? 다른 실을 끼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실을 꽂아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쉼코핀을 쓰게 되면 코가 많아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쉼코핀 쓰지 마시고 그냥 쉬고 있는 바늘 있으시면 얘보다는 조금 적은 같은 코수의 바늘이거나 아니면 얘보다 작은 코수의 바늘이어야 되겠죠? 크면은 코가 늘어나니까 그 바늘에 옮겨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소매를 다 옮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커가 나오면 마커 빼고 여기 뒤로는 한 코가 가기로 했죠? 그럼 한 코만 넣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빼놓습니다. 빼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뒷판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얘랑 연결해서 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게이지로 본다면 한 2.5코 정도가 1cm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에 양쪽에 4cm, 4cm에서 저는 10코를 가마코를 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재보시고 품을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가마코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1cm당 2.5코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마코로 10코를 만들게요. 자, 가마코 아까 만드시는 방법 배웠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이렇게. 자, 요렇게 하는 방법. 요거 아까 제가 그 부인에게 중심점 만들 때처럼 일반 코 잡는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간격을 조절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찌됐든 소매코는 또 이 자리에서 코를 주울 거거든요. 그래서 코를 주울 거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이제 뜨고 났을 때 여기 코는 이렇게 감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처럼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이쁠 수는 있는데 코 잡아서 어차피 작업을 마무리 작업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마코가 편하니까 가마코로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마코 10개를 잡고 그 다음에 뒷판 이렇게 연결해서 떠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뜨실 때 최대한 당겨서 가장 붙여가지고 당겨주세요. 당겨서 두 코를 뜨고 이제 마커 넘겨주고 자, 뒷판도 이제 다 떴고 레글런 나왔습니다. 자, 레글런 마커 빼고 뒷판 두 코를 넘기기로 했죠. 두 코 빼주고 반대쪽 소매도 다른 쉬고 있는 바늘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조립식 바늘 사용하시는 분들은 케이블 보통 우리가 조립식에 케이블 연결했다가 하시잖아요. 그 작은 짧은 케이블 있으면 그 케이블에다가 연결해 놓으시면 나중에 바늘만 조립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케이블 사용하셔도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마커 나왔고 여기는 소매로 한 코만 넘기면 되죠. 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가마코를 10코 잡아서 이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리고 다시 이제 앞쪽으로 마지막. 자, 앞쪽 코 이제 마저 떠주겠습니다. 최대한 연결해서 당겨서 작업해 주세요. 자, 여기 시작 마커까지 오면은 이제 한 단이 연결이 된 거죠. 한 코만 더 뜰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분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죠. 이제 옷처럼 보이죠? 지금 이 정도 작업이 되면 이제 소매도 분리되고 모양이 옷처럼 보이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소매 분리. 양쪽에 소매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몸판을 이렇게 가마코 연결해서 앞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바디 뜨고 싶은 만큼 뜨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 바디 부분을 보시면 저는 지금 완성 사이즈가 요 목 부분 이렇게 반 접었을 때 여기 목 부분부터 해서 아래쪽 고무단 완성한 것까지 해서 약 53cm 정도를 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고무단은 한 6, 7cm 정도의 고무단을 떠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원하는 사이즈, 즉 골반 핏을 원하시면 골반 핏까지 본인 사이즈를 한번 재보세요. 재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6cm를 하세요.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을 여기서부터 재서 요 목 위에 여기서부터 재서 뭐 예를 들면 뭐 골반까지 나는 55cm가 나왔다. 근데 6cm는 고무단을 뜰 거니까 49cm만 뜨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될 때 몇 cm를 더 떠야 되는가 그걸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 위에 부분 여기서부터 재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서 예를 들면 뭐 49cm를 떠야 된다. 그럼 49cm까지 이렇게 남은 부분을 요 바디 남은 부분을 더 떠주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고무단을 떠서 마무리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디 길이는 더 정하시면 되고 더 짧게 뜨고 싶으면 더 짧게. 그러니까 원하는 길이에서 6cm 정도를 뺀 나머지 부분만큼만 지금처럼 요 지금 코 잡은 요 바디 사이즈에서 계속 이제 겉뜨기만 돌면서 뜨시면 됩니다. 자, 뜨시다 보면 이제 거의 실이 거의 바닥이 나죠. 이제 끝납니다. 실을 교체할 때에는 매듭 주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연결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마무리할 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뜨는 차례에서 실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실 여유분이 한 요 정도 남았다. 그럼 요거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실이 왔어요. 그럼 새로운 실을 요 매듭 주지 말고 그냥 두세요. 두시고 새로운 실로 그대로 그냥 떠주세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놔두세요. 요거 놔두시고 그냥 떠주신 다음에 다 완성하시고 요 부분만 실을 당겨 가지고 돗바늘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 중간에 연결하실 때에는 매듭 주지 마시고 지금처럼 실 그대로 연결해서 다음 실로 뜨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디를 원하시는 사이즈만큼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0단을 모두 다 뜨고 왔고요. 이제 고무단을 뜰 차례인데 시작 부분에 보시면 여기 시작 마커 걸어놨죠. 시작과 끝부분에 마커를 걸어놨는데 여기에서 바로 고무단을 시작하면 미세하게 단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지금 뜨는 방향대로 조금 더 떠서 옆구리 쪽으로 좀 이동한 다음에 1대1 고무단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대1 고무단을 뜰 때는 코스가 짝수로 끝나야지 연결이 돼서 겉뜨기에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나요. 근데 딥 사이즈, 지금 딥 V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코스가 하나가 많아서 아마 홀수 코스가 지금 나올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짝수 코스를 만들려면 어찌됐든 한 코를 늘리던지 한 코를 줄이던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늘리지 마시고 우선 똑같이 저처럼 기준에서 왼쪽 옆구리 쪽으로 와서 여기에 와서 1대1 고무단을 시작하시다가 앞라인 부분 영역에 오면 이쯤에서 이제 두 코를 모아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겉뜨기 순서에서 하지 마시고 안뜨기 순서에서 두 코를 모아뜨기로 한 코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앞과 뒤 부분에서 코스가 동일하게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대1 고무단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제 마커를 이쪽에 제가 옮길게요. 자, 마커를 이쪽에다 다시 시작점으로 바꿔주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바늘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 거예요. 4.5mm 대바늘로 그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짝수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와서 겉뜨기로 시작했으니까 안뜨기로 끝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라인 영역에서 줄여야 되는 경우에 이제 두 코를 안뜨기 부분에서 제가 모아뜨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제 겉뜨기를 떴고 안뜨기 순서에서 두 코를 같이 잡아서 안뜨기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한 코가 줄어들게 돼요. 그거를 앞판 부분 영역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안에 보시면 제가 1대1 고무단을 18단을 떴어요. 약 6cm 정도 가량이 되는데 18단 떠서 코막음, 즉 18단째 뜨실 때 코막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고무단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20단까지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뜨시면서 가로 길이를 이제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샘플에 나온 센치하고 약간 얘가 좀 크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잰 거는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완성된 사이즈를 재었기 때문에 살짝 얘가 이제 완성이 되고 말리고 하면서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폭이 저는 완성 사이즈 뭐 45, 47, 48 요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세탁 전에 여기까지 가슴품을 보면 약 49c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세탁하고 고무단 뜨고 딱 말렸을 때는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코가 약간 고르게 정돈이 되면서 살짝 사이즈가 좀 축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실이.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길이도 아마 지금 이것보단 조금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 사이즈를 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떴을 때는 지금이 아마 좀 더 짧게 나오거나 길게 나온다. 그거는 세탁하고 났을 때 완성 사이즈라는 거, 샘플 사이즈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무단을 저는 18단을 뜨고 코막음으로 마감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다 코막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실을 넉넉히 잘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마무리하실 때 붓바늘 이용하셔서 지금 저는 여기에도 지금 실이 새로 연결된 부분이라서 매듭 주지 않고 이렇게 지금 연결된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뜨셨으면 고무단 쪽에서도 아마 실을 새로 연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런 저처럼 이렇게 나란히 놔두시면 돼요. 이거 다 마감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첫 번째 코거든요. 우리 겉뜨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고무단을. 그리고 안뜨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겉뜨기 했던 요 코에 쭉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사슬 모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 부분. 자, 그래서 요 윗부분 첫 번째 보이는 요 사슬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 바늘은 마지막 코 나왔던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럼 사슬 모양이 이렇게 연결돼서 끝나게끔 이렇게 사슬 모양 연결됐죠? 이렇게 주고 뒤에 가서 실을 성글게 떴기 때문에 지금 코 모양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 세탁하고 나면 조금 더 정리가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 바로 있는 요 첫 번째 겉뜨기 라인이 보일 거예요. 요 라인에서 실을 반쪽만 이렇게 감아가지고 사슬의 반쪽만 감아요. 이런 식으로 감아서 요 사이로 이 실을 빼줍니다. 고무단 다 끝나는 부분까지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자, 그래서 밑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 부분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이제 소매 양쪽 소매와 그 다음 V라인 마무리까지 하시면 니트 작업이 끝나요. 그러면 소매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